책은 시대를 비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그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안녕하세요. 국회 책마당 장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길입니다. 오늘이 딱 3월의 중간입니다. 네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여러분의 목표 아직 잘 살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끝났네요. 왜 자꾸 때리세요? 여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없죠? 네. 못 지키고 있는 거네요. 우리 혜진 편집장님은? 저는 이제 서두르는 거를 좀 없애고 좀 차분하게 지내보겠다. 네. 다급해지지 않겠다. 근데 생각보다 차분한 분인데 더 차분해지신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됐겠죠? 그러면 거의 여기 놀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리 씨는요?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운동을 하겠다고 새해 목표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새해 도합 팔굽혀펴기 한 200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200회 했다니까 뭘 오해요. 다 합쳐서 새해 동안. 다 합쳐서? 네. 저는 그리고 제가 세웠던 목표는 15분간 책 읽기. 이거 얘기했었는데 초반에 진짜 잘 지켰거든요. 요 근래 잠깐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백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로 상태가 되셨군요. 네. 근데 예원 씨 이게 질문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데요. 요즘이 딱 그런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의욕이 막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2월이 되면은 또 연휴도 길게 있고 그러니까 약간 자기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3월이 되면은 네. 슬금슬금 이렇게 잊어버리고 미뤄두고 사라지는 시기. 자기에게 사라질 결심이 사라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달마다 이런 초심들이 녹아내리는데 요즘에는 거의 한 주마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네, 좀 파이팅해서 좀 다시 새해 목표를 좀 잡고 움직여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요. 매주 좀 중간 점검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운동은 뭐 계단 오르기 정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네. 워낙에 또 차분하시니까 평소에 지내던 것보다 살짝 조금만 더 느리게 하시면 더 차분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듣다 보니까 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그쵸?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올리는 걸로. 텐션을 올리는 그래야 계획을 될 해야 것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우리 박혜진 편집장님은 그래도 저희 만나면서 텐션이 많이 올라간 상태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은 잘 지키고 있는 걸로 네. 저희가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포기하기는 좀 이릅니다. 올해가 아직 9개월이나 더 남아 있거든요. 3월의 중간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책 한 권과 함께 국회 책마당 시작해 보시죠. 먼저 오늘 책 한 권의 주인공 힌트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분입니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지역구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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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지역구가 좀 특별한데요? 특별하죠. 네. 지역구 최소 규정이 한 13만 9천 명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 13만 9천을 만들려 그러면 한 개 시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지역구가 형성된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좀 묘하게 긴장이 됩니다. 왜 그러죠? 왜냐면 우리 또 사단장님 출신이셔서 그런지 제가 셋 중에 유일한 군필자로서 네. 왠지 모르게 좀 얼어붙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사회니까 좀 편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아니 의원님 너무 편하게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군인이면서도 또 장군 출신이다 보니까 오. 선입관 자체가 좀 딱딱하지 않을까, 무섭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뭐 지나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분, 20분 지나면은 네. 아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정말 따뜻한 것도 따뜻한 거지만 정말 사실 이 눈에 이 카리스마가. 근데 듣고 보니까 약간 사단장님 느낌 있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 우리 또 예원 씨 아버님께서. 아, 그러시구나. 제가 또 군인의 딸로서 계속 군부대에만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느껴지는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38년간 몸에 익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죠. 오, 맞네요. 군대에서는 사실 별이셨는데 국회에서는 새내기이십니다. 초선이라 좀 어렵진 않으셨나요? 새내기 맞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직생활, 특히 군인생활을 하다 보니까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또 장점들은 또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의원님은 이제 경북, 영주, 영양, 봉화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구를 뛰고 계십니다. 이 면적을 합치면 서울의 4배가 넘는다고 그렇죠. 들었는데요. 이 넓은 지역구를 동시에 챙기기가 쉽지 않고 또 한 바퀴 도시는 데만 해도 하루가 꼬박 걸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특별히 좀 관리하는 전략이 있으실까요? 제가 구사하고 있는 전략은 지역구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꼭 간다. 왜냐하면 다 모이니까요. 네. 제가 찾아다니면 산속으로 찾아다니고 농사 짓는 장소로 가고 이렇게 해도 몇 분 못 만나요. 네. 근데 행사가 있을 때는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 자리는 꼭 찾는다. 두 번째는 둘째 주 토요일 날 민원날 행사. 넷째 주 토요일 날 정책 간담회. 요걸 정례적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필요하거나 한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들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정리한다. 이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도 웅성웅성, 그러니까 막 북적북적 거리는지 여전히 핫한지 어떤가요? 그렇죠. 처음 할 때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인원이 적었는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신청하는 애들이 많아져서 요즘은 그냥 둘째 주 토요일이 되면 북적거립니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시다 보면 아무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민원들을 그렇죠. 접하게 되실 네, 것 같은데 이제 만난 주민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거나 혹은 이거는 꼭 좀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소개한다면은 작년 7월 15일 날 영주시에서 산모가 출산을 하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접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처리를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경북 북부 지역에 혈액 공급소가 없었던 겁니다. 안동에 이제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상황이 발생 시에 영주까지 하기에는 응급적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관들을 좀 설득하고 영주시의 예산 반영 등을 통해 가지고 150일 만에 그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주 적십자병원에 혈액 공급소를 설치를 했던 것이죠. 와, 민원이 이렇게 빨리 해결되기도 쉽지 쉽지 않은데 않죠. 네. 정말 주민들이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취미가 독서와 사색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가져오신 책은 또 어떤 책일까 너무나 궁금해지는데 오늘 가져오신 책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가져온 책은 40에게입니다. 오. 나태주 시인의 40에게. 44개라는 책을 가져오셔서 제가 40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이 책 어떤 책일까요? 네, 마흔 하면은 이제 마흔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좀 어떤 시인은 마흔 모든 죄가 어울리는 나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작가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나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슬프다. 네, 또 박완서 작가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나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공자님은 마흔을 부록이라고 했지만 이런 정의들을 이제 보다 보면 마흔이라는 것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아니고 좀 절망하고 체념하고 또 권태롭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세속화되는 자기에 대한 좀 환멸 같은 것들로 인해서 좀 방황한 나이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책은 이제 나태주 시인이 마흔이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마흔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흔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이제 것이다라는 포장이라기보다는 좀 일상적인 그 상황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여러 에피소드들을 구성한 이제 산문집입니다. 네.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절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책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의원님 이 책을 좀 꼽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방비서관을 할 때 우리 행정관 중에 한 명이 저녁에 이제 우리 직원들 식사를 하는데 네. 만찬 장소에서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있죠. 네. 그걸 이제 만찬사를 하면서 읊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쓴 책들을 많이 읽기 시작한 거죠. 시만 해도 한 200권 정도 사실은 했고 산문집도 여러 권 있는데 그중에도 이 마흔에게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에게 좀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60이 넘은 상태에서 나에게 마흔은 어땠을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참 치열하게 힘들게 넘어왔던 시기로 이해가 돼서 오늘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님이 지금 이제 80대신데 이 사실 30에게 쓸 수도 있고 50에게 쓸 수도 있고 한데 이 40에게 맞아요. 꼭 이 글을 남겨주신 게 그 이유도 궁금하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는 40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이야기를 차차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40대를 앞두고 있고 또 이제 막 40대가 된 두 분을 위해서 인조드 의원님이 추천해 주신 저기요. 아니 저는 괜찮은데 네. 저 박 씨는 네. 그냥 뭐 허락 없이 그냥 나이를 그냥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시청자분들도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저희 이름 옆에 나이가 뜨나요? 떠요 이제 오늘부터 뜹니다. 이제 세 명을 위해서 또 추천해주신 책 마흔에게라는 책인데요. 40대라는 시간을 어떻게 또 지나가셨는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40대 때 군인의 길을 걷고 계셨잖아요. 그때 한 장면을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실까요? 그때 당시에 야전에서 이제 대대장, 연대장을 했고 네. 또 참모할 때는 이제 본부에 와가지고 주로 주무 과장을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마흔이 바쁜 시기였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업무적으로나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후회한 게 저 할 게 없는데 우리 가족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던 부분들이 가장 아쉽고 그때 아무리 바빴더라도 조금 시간을 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마흔에게 책머리를 보면 이 책의 저자인 나태주 시인은 40대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이 고달프기만 하던 나이, 또 내 생에 가장 고달팠던 시절, 그러니까 좀 힘들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의원님도 40대가 많이 고달프셨는지 힘들기만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고달픈 시기였다는 데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40대 시기가 너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제 역량을 벗어나는 임무들도 있었고 또 지휘폭 자체가 대대장은 500명 이상을, 연대장은 한 2,000명 이상을 지휘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바쁘게 힘들게 보낸 것은 맞지만은 되는 게 하나도 없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보람들을 느끼는 시기였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때 당시 그 40대 시절에 네. 문득 스쳐 지나가는 그 어떤 한 장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있죠. 하나만 좀 공유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미 미사일 사거리를 이제 규정하는 지침을 개정하는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도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미사일을 지원하면서 요거는 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지침을 준 거고 우리가 동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사거리를 150km 이내로 해라.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해라라는 규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걸로 이제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죠. 북한의 위협 자체가. 그래서 한번 바뀐 게 1999년도에 이제 사거리를 180km에서 300km로 늘리는 과정들이 있었고 탄도 중량은 그대로 500kg을 했는데 2차 개정 소요가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한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1년, 12년에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사거리를 800km로 하되 탄도 중량은 500kg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목표대로 해가지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다 알진 못해도 이야기만 이게 들어봐도 네. 엄청난 중압감이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이 40대에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 고달프고 참 이 책임감 많이 느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정치인의 길에 많은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되죠.
첫 번째는 협상하는 과정이 2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지난했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 협상은 대화 타협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타협을 통해서 이 소통과 그다음에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들을 많이 배웠고 국회가 바로 그러한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의정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네요. 결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 갈등을 조정하는 게 이제 결과만 딱 내놓고 보면은 그냥 결과만 보게 되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정말 지난하고 힘들다는 게 느껴지는 답변이었는데 사실 힘들 때는 이게 나만 이런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나만 일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나고 나면 의미가 있구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책에도 이제 그런 마음을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악수를 청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잡고 먼 길을 떠나보자. 진정으로 젊은 세대가 아름다운 것은 도전하는 그 삶에 있고 인생은 때로 고생이란 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해 보려는 당신의 마음 터전에 있다. 네,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럼에도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이제 고달팠던 시간 속에서도 뭔가 다시 선택하고 다시 도전하는 힘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의원님께서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도 되면서 느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어떤 관점과 because of 무엇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40대의 모습이 그러했고 제가 또 40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너무 힘든 게 많고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 다시 한번 설득해 보는 거. 이것이 먼 훗날 자기의 40대를 돌아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결정을 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60의 나이인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순간순간 만나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거든요. 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사안을 바라본다면은 좌절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용기를 낼 수가 있고 다시 도전할 수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벽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돌파되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서 꼭 인스파이드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자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새기면서 하루하루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그 풀꽃이라는 시 얘기 한번 해주셨었잖아요. 시는 우리가 다 아는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정말 짧지만 너무 강렬하고 아름다운 시잖아요. 이 자세히 본다는 말의 무게를 좀 실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곧 관심의 다른 표현법이구나 싶은데 의원님은 평생은 국가 안보라는 큰 숲을 보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작은 풀꽃 같은 우리 주민들을 매일 마주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멀리서 볼 때와는 또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많이 다르죠. 사실 풀꽃 하면은 그냥 그 야생에 이렇게 피어 있는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꽃들이에요. 네. 그냥 스쳐 지나보면은 감흥이 전혀 없어요. 하나의 배경일 뿐인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오래 보면은 거기에서 예쁨을 발견하고 또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주민 한 분 한 분들이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저 야생초 같은 분들이거든요. 풀꽃이에요. 거기에서 그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주변에 어울리게 꽃을 피우는 하나의
풀꽃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존재들이고 제가 또 함께하면서 지켜줘야 될 분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의원님, 근데 이제 이 국회라는 곳이 또 기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에도 정말 다양한 풀꽃들이 있을 텐데 이 정치를 하시다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 이 나태주 시인의 너도 그렇다. 이게 뭐 다른 의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문구인데 참 너는 그렇지 않다. 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어려운 과제지요. 저도 이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도 그렇다가 아니고 너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 진영 논리 속에서 이 갇혀있는 정치 현실을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런 여유를 우리 정치인들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요. 그렇게 좀 이렇게 아웅다웅하면 정작 나의 마음의 여유는 언제 좀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리 씨도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예원 씨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과연 안녕한가? 라는 또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 책에서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문구를 찾았습니다. 페이지. 잘 살고 있는 마흔쯤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용기를 줄 필요가 있다. 나를 좀 더 들여다보자. 나를 좀 더 이해하도록 하자. 그래서 나와 함께 가는 또 하나의 나의 길을 만들자. 나는 오늘 과연 안녕한가? 가끔은 나에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할 일이다. 또 정치는 또 끊임없이 평가받고 또 비판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럴 때일수록 나는 과연 오늘 안녕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네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그 치열한 스트레스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좀 본인을 다독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40즈음의 저의 모습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녕하지 못했죠. 정말 안녕하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 12시 넘어 퇴근하면은 잠시 잠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첫 차를 타고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자야 될 정도에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또 이 멘탈적으로도 이렇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잡고 나가는 것이 마흔에서 가장 힘든 하나의 과정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서 이 과정에서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부여잡을 수 있는 노력, 자기 자신을 핸들링할 수 있는 책이든 아니면 멘토든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 마흔의 책이 그런 흔들리고 있는 우리 마흔 세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12시 넘어서 퇴근해서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출근한다는 그 말만 들어도 과로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주는 무게가 좀 그렇죠. 와닿는데요. 이제 강철 같은 군인이었던 시절을 지나서 지금 이제 풀꽃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인이 되셨는데 의원님의 인생을 한 권으로 책으로 만든다면 그 책의 제목은 뭐가 될지 좀 궁금해요. 궁금한데요? 야, 진짜 어렵다. 예, 사실은 제가 책을 2권을 썼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약함 너머, 또 하나는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이제 원칙 너머, 너머 시리즈로 하고 있거든요. 왜 약함 너머를 썼느냐 하면은 제가 사실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잘 나갔고 그러다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하면서 제가 국방비서관직을 그만두고 군생활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보낸 한 5년의 시간들이 저를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줬고 그 약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서의 강함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 약함은 축복이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40을 넘어가는 그 어려운 전환기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
약함이 많이 보일 겁니다. 자기들의 약함이. 근데 약함이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면서 그 약함으로 인해서 더 강해지고 더 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게 되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정말 약함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다음번에 혹 책이 또 나온다면 너머 시리즈인가요? 너무 시리즈로 갈 겁니다. 산골 넘어. 괜찮은데요? 산골 넘어 좋죠. 참고하겠습니다. 또 과거의 얘기를 또 쓰시면 예, 또 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마흔에게라는 책을 우리 의원님과 함께 살펴봤는데 의원님 이 책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이제 40을 넘고 있는 우리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40은 전환기죠. 전환기인데 그 전환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주변에 멘토가 있든 아니면 책을 통하든 사람들, 그다음에 수단들을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거 첫 번째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또한 지나간다. 10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 40의 시기라는 의미가 치열한 경쟁이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시기에서 자기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목표하는 바를 이뤄낸다면은 그 이후의 삶 자체가 정말 탄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돌아봤을 때 정말 추억할 만한 아름다운 40대가 되더라 하는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좋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구절 직접 읽어주실까요? 가능하다면 기회를 있는 대로 자주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일이다. 들여다볼 일이다.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내 안에 있는 나는 과연 안녕한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생각을 바꾸고 대응 방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내가 힘들고 지쳤다면 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걸음이 빠르다면 천천히 가도록 속도 조절을 해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몰아칠 일이 아니다. 가끔은 위로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휴가도 줘야 한다. 나아가 상도 주어야 하겠지. 진짜 나를 좀 객관화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읽어주신 대로 마음에 잘 새기면서 다가오는 마음을 잘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수강 어떠셨는지요? 지금 가는 줄 몰랐어요. 저희도요. 네, 완전 몰입됐거든요. 뭐든지 이렇게 몰입을 자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삶들이 하루하루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계획은 제가 뭐 정치인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국가를 위해서는 요즘 안보가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국제 정세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 안보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구의 풀꽃과 같은 우리 주민들의 어떤 모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단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이렇게 딱딱하진 않으실까, 무섭지 않으실까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부드러운 면모를 본 것 같아서 오늘 되게 나와주신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 10분만 지나면 마음이 따뜻한 남자가 나지 않을까라고. 사당장님. 진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재밌는 책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곳은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뜨거웠던 열기 가득했던 2002년 한일 월드컵. 그 당시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기장입니다. 마포구를 대표하는 시설 중 하나이기도 하죠. 월드컵 경기장이 이곳에 들어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계기로 한때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 일대가 대규모 환경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곳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환경재생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축제가 열리면서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기장 앞에는 불광천이 흐르고 있고 여기를 건너면 성산동 주택가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문화공간과 생태공원, 용수산물 시장까지 다 갖추고 있는 이곳 성산동에는 어떤 매력적인 책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책방입니다. 이 동네에 이 책방이 처음 생겼을 때 여기 사시는 동네 주민분들이 우리 동네에도 책방이 생겼다고 하면서 신기했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터줏대감처럼 친근하고 익숙한 그런 책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에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들어가 볼게요. 그림 전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책일까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들이 그렸을 법한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와, 여기는 캐릭터가 진짜 많네요. 여기 책방지기님이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다 모아놓으신 것 같은데 성장과 이별을 담다. 그림이 굉장히 와, 이거 그림 보이시나요? 고양이 그림 너무 귀엽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방지기님 대표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얀 벽면에 이렇게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 궁금했거든요. 네네. 지금 전시하고 있는 거는 라오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라오스에 있는 학교에 도서관을 하나 작게 만들어주고 라오스 아이들하고 같이 한 며칠 동안 글과 그림 작업을 해서 한국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책을 만들어서 다시 라오스에 보내주는 그런 지원 활동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활동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1월, 2월 2달 동안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시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뭐 기획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책방을 처음에 이제 만들 때 인테리어 할 때부터 책하고 연결이 되는 어떤 전시를 미술관처럼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벽면을 하얗게 하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이쪽 전시를 바꾸고 있어요. 올해에도 지금 계속 전시할 일정들이 잡혀져 있어요. 이쪽에는 그림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기 위에 귀여운 캐릭터들을 쫙 전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하나하나씩 모아온 캐릭터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캐릭터 상품들은 다 책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냥 캐릭터 자체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책에서부터 시작된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미피 같은 경우도 캐릭터 키링 인형으로만 알고 있는데 저것도 그림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랜만에 미피를 보니까 네. 추억 노래하는 그런 네. 기분도 드는데요. 슈렉도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그림책 한 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윌리엄 스타이그라고 하는 미국 그림책 작가거든요. 이분이 그림책 한 권을 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성공을 했고 이게 다시 또 캐릭터 상품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뭐 인형도 나오고 피규어도 나오고 다시 또 애니메이션 북으로까지 확장이 되어 있어요.
와, 그럼 이게 원작이네요. 네, 그죠? 이게 원작이에요. 와. 해외에서는 이렇게 그림책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나요? 이 아이는 달곰이라고 하는 인형인데 네. 반달곰을 캐릭터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반달곰의 반달이 이렇게 떨어졌다 붙였다 해요. 부메랑처럼. 달곰이요? 네네. 너무 귀엽다. 반달곰이어가지고 이름이 달곰이에요. 아. 네. 이 책이 국내에서 동화책으로 먼저 나왔어요. 아,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캐릭터화하기 위해서 그림책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관심을 갖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제가 출판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책방을 하면 작가들도 오고 독자도 오고 출판사분들도 오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들이 모이는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책방을 하면서 책 읽어주는 할머니로 네, 이렇게 좀 계속 활동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책방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네. 아, 이렇게 그림책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외에 다른 서적들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아, 네네. 저희 책방이 공간을 살짝 나눠가지고 아이들이 오면은 이제 안쪽 방에 들어와서 그림책 중심으로 보고 이제 어른들이 오면은 바깥쪽 방에서 책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네네. 네. 아,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는 또 다양한 책들이 있네요. 어떤 책들 이렇게 선별하시는 건가요? 여기 이제 펼쳐져 있는 평대 위에는 최근에 나온 신간이라든가 저희가 특별히 더 주목해서 추천하고 싶은 책들을 놓아두고 있고요. 이쪽 한쪽 면에는 이제 소설, 에세이, 그리고 인문사회 책들을 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보니까 곳곳에 메시지도 이렇게 네. 붙어 있어요. 네. 이거는 직접 적으신 거예요? 아, 네. 저희 독자분들이 와서 책을 다 읽어보고 사시기는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중요한 추천 문구들을 써가지고 붙여놓고, 네, 요 붙여놓은 걸 가지고 보시고 이제 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 붙여놓은 메시지를, 문구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메시지 너무 좋아서. 네. 쪽에도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있는데 혹시 좀 대표님께서 추천해 네. 주실 만한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국회에서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분들을 건강법에 관한 법안이 통과된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소설인데요. 이 학교 다니는 아이의 할머니가 조리사로 급식실에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하면서 급식실이 멈추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친구들이 막 비난을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중간에서 갈등을 느끼는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통과된 법안하고 되게 연결이 되는 책이어서 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소여동의 빛이라는 책입니다. 여기는 고양이 서적들인가 봐요. 그죠? 아, 네.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 책과 고양이 소품들을 한 칸에 따로 모아놨거든요. 여기에는 그 길고양이를 찍어서 책으로 출간한 책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만화처럼 만든 책도 있고 소설도 있고 에세이도 있습니다. 다양한 고양이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은 되게 귀엽다. 미니북으로 나온 거죠? 네. 이 책은 길고양이를 촬영해서 에세이 책을 내시는 작가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고양이 책을 내면서 네, 미니북을 사은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아, 너무 귀여워요. 네. 얼마 전에 책방이 7주년 생일이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책방 생일 맞은 거를 축하한다고
엽서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그리고 밑에 칼라믹스로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들고 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책방을 하는 보람이고 책방을 하는 기쁨인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일 네, 것 네. 같은데 너무 귀여운데요. 네. 이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네. 줬구나. 그 귀여운 편지까지. 글씨를 너무 잘 썼어요. 아직 학교 안 그러니까요. 가는 아이들인데도. 여기가 이제 그림책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오고 또 어른들도 오고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 네,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다채로운 그런 네. 모임이나 그런 북토크 네. 행사 이런 것들 네,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네. 궁금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작가들이 와가지고 독자와 만나는 시간을 갖는 행사를 해요. 오면은 이제 책을 같이 읽어주기도 하고 책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유형의 독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청년 독서 모임도 있고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하는 4050 독서 모임도 있고,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또 운영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희망하는 거는 100년 책방이에요. 네. 네, 책방이 이 골목에서 책방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또 나중에는 제가 여기에서 아이들한테도 책을 읽어주고 어른들한테도 책을 읽어주고 앞으로도 많이 하려고 하고 계속 100년 동안 하고 싶어요. 100년 앞으로 또 굉장히 플랜이 네. 탄탄하게 앞으로 또 여정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방문하는 책방마다 책방지기님 대표님께 네네네.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네. 좋은 사람들이 만든 좋은 책이 있는 따뜻한 책방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쁘게 사인을 해주셨어요. 아기자기한 매력을 가진 좋은 이 책이라는 책방을 둘러봤는데요. 여기는 오랜 추억이 되살아나는 그런 귀여운 유명한 캐릭터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여기 오시면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놀이터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책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다양한 캐릭터들과 또 그림책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책방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김기리 씨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는 어떤 책이 사랑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번에도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대감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983년 3월입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이어서. 저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저도 그래요?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방금 약간 뭔가 놀리듯이 표현이 그러니까요. 태어나기 전이어서. 네, 놀리려고 그랬는데 네. 모두 다 태어나기 전이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태어나기 전이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1983년 3월 이때 우리 사회에 제법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복 자율화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교복 세대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교복 입었었는데 그 교복을 입지 않았던 선배 세대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자기 전에 네. 항상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내일 뭐 입을지. 그럴 수 있겠구나. 뭐 입고 가야 될지 생각해놓고 스타가 밤마다 아니더라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전 너무 귀찮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들끼리 소풍날만 돼도 뭐 입고 오는지 막 신경 쓰고 하는데 맞아요.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맞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얼마나 막 교복도 예쁘게 입으려고 노력하던 시기인데요. 사실 교복 입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봄부터 겨울까지 그냥 쭉 교복. 네. 너무 좋아요. 교복을 입어도 소위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로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면 사복을 입으면 얼마나 더 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막상 또 그 나름대로 뭐 제2의 교복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티셔츠를 입는다거나 비슷한 청바지를 입는다는 식으로. 네. 진짜 나름의 생존 전략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여러모로 80년대, 90년대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교복 대신 사복을 입고 처음으로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시기였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83년 전후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또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꽤 분위기가 많이 바뀌기 시작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교복 자율화가 시작된 1983년 3월 그때 사람들이 읽고 보고 느꼈던 이야기들로 잠깐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안전벨트 매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1983년 3월 그 시절로 떠나보겠습니다. 1983년 3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 9위는 최인호의 깊고 푸른 밤입니다. 노래 가사 제목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문세 씨 노래였나요? 네. 최인호의 깊고 푸른 밤은 평범한 일상을 살던 주인공이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이 낯선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 여행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책은 여행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시절 청춘의 내면을 그린 소설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듣고 보면 여행보다는 약간 도망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처음 출발은 사실 도망에 가깝죠. 현실이 답답하니까 떠난 건데 막상 여행을 하다 보니 바뀐 건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냐보다 떠난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작품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요? 네, 최인호 작가는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썼던 작가인데요. 네. 이 깊고 푸른 밤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국민 배우 안성기님의 주연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 올 로케이션이라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고요. 이 작품 말고도 뭐 별들의 고향, 그리고 고래사냥, 겨울나그네 이렇게 영화로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진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작품들도 다 들어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작품이 83년에 특히 사랑을 받았던 좀 시대적 분위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1980년대 초반은 해외여행이 자유롭던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바로 옆 나라 일본만 해도 비자가 없으면 못 갔으니까요. 근데 이 깊고 푸른 밤은 그런 시기에 여행이라는 설정을 빌려서 현실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답답함, 고민을 대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면서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83년 그때 그 시절에 유난히 사랑받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네. 왜 더 그 영화를 찾아봤을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1983년 3월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 6위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입니다. 와, 근데 고독이 100년이면 사실 수행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한평생 고독한 거나 다름없는 건데 이 100년 동안의 고독은 콜롬비아의 가상의 마을 마콘도를 배경으로 부엔디아 가문의 여러 세대를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현실과 환상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고요. 사람이 하늘로 날아가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이 세계 안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차를 좀 어려워하는 게 너무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헷갈리고 메모하면서 읽어야 좀 이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이 책을 읽다가 정말 길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조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터넷에 100년 동안의 고독 가계도라고 해서 표가 돌아다닙니다. 진짜요? 네, 독자들이 다음 독자를 위해 생존 키트처럼 만들어 둔 겁니다. 이 작품 속 주인공 이름이 아르카디오, 아우렐리아노 이런 식으로 너무 생소한 데다가 무려 7세대에 걸친 대하 소설이거든요. 거기에 배경은 또 콜롬비아니까 지명도 우리한테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읽어야 할 작품이라서 저는 정말 우리 장 MC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모하는 거 추천입니다. 와, 어렵네요. 저도 메모를 추천하는데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사실인지 아닌지를 너무 생각하면서 읽으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렇게 읽으면 책을 완독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이제 마술적 리얼리즘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데요. 이렇게 좀 읽기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작품이 왜 이렇게 베스트셀러에 올랐나? 1982년에 마르케스가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됐었는데 재밌는 건 읽는 사람들은 이게 현실이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헷갈려 하지만 정작 작가 본인은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자기 고향에서는 너무나 그냥 일상적으로 듣고 자랐던 이야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읽으면서 이거를 어떤 현실과 자꾸 비교해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 리듬에 이제 몸을 맡기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읽는다,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리듬을 맡기는 우리도 힘든데 이걸 쓰는 작가도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방대하잖아요. 네. 100년 동안의 고독은 절대 가볍게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절 80년대에는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많이 펼쳐본 도전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1983년 3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 1위는 이시영의 배짱으로 삽시다입니다. 이거 뭐 듣자마자 느낌이 오는 게 약간 멘탈 관리 책이 아닌가. 딩동댕동. 역시나. 왜냐면은 83년도에 멘탈 관리, 그리고 2006년도에도 멘탈 관리잖아요. 정말 이거는 세대를 계속 연이어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배짱으로 삽시다는 정신과 의사인 이시영 박사가 불안하고 위축된 사람들에게 너무 겁먹고 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짱은 무모함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힘에 가깝고요. 일, 인간관계, 건강 같은 일상적인 고민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습니다. 진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이겠네요. 맞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도 없고 실제 상담 사례나 우리가 겪을 법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책은 아니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받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시영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정신 건강 같은 문제들을 이제 대중적으로 설명한 초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대상도 뭐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베스트셀러로 오래 읽혔었는데요. 몇 년 전에 이 배짱으로 삽시다 후속편이 나왔다고 해요. 네, 찾아보니까 어린이를 위한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책이 출간됐는데요. 그러니까 배짱과 소신으로 가르침을 주는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김연경 선수라든지 또 그리고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 역사에서도 이렇게 배짱과 배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와 그림을 담은 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으니까 딱 어떤 류의 책인지 알겠고 요즘 어린 친구들이 참 좋아하는 인물들로 재구성을 했네요. 네. 사실 방금 전에 우리 김연경 선수라든가 이 배짱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을 뽑았는데 저는 최근에 만난 배짱의 인물은 여기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배짱이 부득하시잖아요. 저는 배짱의 비결이 뭐예요? 배가 두둑합니다. 배짱은 아니고요. 배짱의 비결은 두 분이죠. 두 분이 너무 잘 판을 깔아주시니까 제가 배짱 있게 또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딴 데 가서 막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요. 지금은 멘탈 관리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그냥 배짱이었죠. 불안한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너무 쫄지 말고 배짱 있게 살아보자고 등을 두드려준 책, 배짱으로 삽시다. 확실히 시대를 관통하는 힘이 느껴집니다. 자, 지금까지 1983년 3월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베스트셀러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느 시절의 책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김기리의 그때 그 책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즐거운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